우리가 전주에 생각한 것이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주로. 근데, 이 시간에는 내 아이를 1등으로 키우기 위해서 1등이라는 게 꼭 공부에 대한 1등이 아니에요. 조심해. 공부에 대한 1등이 아니라 삶에서 1등. 예? 그래서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쭉 얘기를 할 테니까요. 한번, 함께 좀 생각을 해보죠. 여기 있는 그 그림들을 좀 쭉 보시면요. 다 알죠? 유명한 사람이죠? 예? 스티브 잡스 다 알죠? 예, 예. 어떻게 표정들이 그래요? 좋아하네? 스티브 잡스요? 스티브 잡스가 있고요. 또, 예, 빌 게이츠가 있고요. 저커버그 알죠? SNS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 세 사람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딱 보면 우선 이제 돈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돈이 많다. 아, 돈이 저렇게 많아도 될까? 이런 사람이 들고 참 돈이 많은데도 좋은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지금 20세기와 21세기를 걸쳐서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주고 우리 생활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내 자녀를 저렇게 뭐 세계적인 인물로 돈 많은 사람으로 키운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 어느 분야의 1인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오늘은 이제 내 아이를 공부를 이제 학교를 신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뢰하고 나면 어떻게 해서 남보다 뒤지지 않고 뛰어나고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행복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예? 여러분의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이나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 삶이란 자체는 이제 결국에 관계죠, 관계. 그죠? 관계죠, 관계.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일도 보면 지금 관계죠. 누가 관계에 있느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관계잖아요,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화를 몇 번 했느냐. 뭐 이런 관계. 그런 일 있죠. 또 여러분들 또 집에서 남편과의 관계. 또 시댁과의 관계. 또 뭐 친정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친정에 잘했으면 좋겠죠. 그죠? 아들과 잘했으면. 근데 그것도 관계. 그죠? 잘못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또 동서와의 관계.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결국에. 또 그리고 그 관계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떠냐면 사랑이 깊고 또 반면에 고통을 주고 또 그런 면이 있죠. 남이 죽어가면 뭐 그렇지만 자기 부모가 죽으면 정신없잖아요. 그죠? 결국에 이런 속에서 내 자녀가 1인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건 뭐 꼭 빌 게이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느 수준에서 1인자냐. 그 현재 하는 데서 1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연구한 4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내 아이는 한번 생각해봐요. 내 아이 이렇게. 그 앞에 아이가 이름 누구예요? 예. 여기 지금 마이크 없지. 어떤 우리 영수, 윤재가 있으면 윤재 이렇게 딱 생각해봐요. 이렇게. 뭐를 잘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영재라고 하면 이제 옛날에 영재라는 거를 다 잘하는 사람을 영재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느 분야에 상위 5%를 영재라고 해요. 분야라는 건 무수히 많죠.
뭐 이제 그 심리학자들의 어떤 사람은 뭐 인간의 능력이 180까지 다 있고 어느 분야든지 간에 어느 분야 1인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에 있는 대로 특성, 아이가 뭐를 잘하느냐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을 가더라도, 과가 가더라도, 그 과에 가더라도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이렇게요. 교육학과만 해도 교육 행정이 있고, 철학이 있고, 뭐, 교육 사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 안에. 한 8, 7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느 분야의 1인자로 만들 거냐. 뭐를 잘하느냐. 이거를 한번, 시청자분들 한번 내 아이를 생각하면, 내 아이는 뭐를 잘하느냐. 답답하죠? 잘 모르겠죠?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될 것 같죠? 그래가지고는 21세에 꼭 행복한 게 아니에요. 21세에 행복하다는 얘기는 어느 분야의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조그만, 슈퍼라도 슈퍼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무슨 아시겠죠? 제가 이제 아까 빌 게이츠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1인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 특성을, 개인이 가진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특성 아는 방법을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잘 보세요. 아이를 놓고 가운데 놓으라는 얘기 아니고 아이를 생각하면서 3개월 정도 아이는 뭘 잘하는지를 부부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 아이는 뭐를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 있죠? 내 아이는 뭐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를 잘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3개월 후에 함께 둘이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달라요. 왜냐하면 각자 기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어떤 걸 기대를 하고 또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뭐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2개월 동안 또 해요. 여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또 싸우지 마요. 그때 또 여보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이러지 말고 애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 이게 아니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지 말고 여보 이렇게 이제 잃어버리고 보면 2개월 정도 후면 일치해요. 조금 일치해요. 비슷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아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뭐 영수면 영수, 철수면 철수, 뭐 인섭이면 인섭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엄마 볼 때 너는 뭐를 잘하는 것 같은 뭐 특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걔가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동의 안 하면 다시 또 2개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대충 얼굴해져 이렇게 대충 방향이 바뀌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21세기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봐요. 똑같은 이제 무슨 과를 가더라도, 무슨 과를 가더라도 거긴 무수히 많아요. 의사들도 많잖아요. 뭐 말도 못하죠 의사들은. 예? 요새는 의사라는 것도 뭐 이제 이게 안과만 안과 가라 안과 내에 뭐하고 이것도 차이가 있대잖아요. 이렇게 이건 이제 뭐 거의 이제 유사족증이지만 뭐를 잘하느냐를 한다는 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행복하고 그 분야 1인자가 된다는 얘기는 꼭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 뭐냐면 엄마가 해야 될 일은 또 그걸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환경을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너 과학이니까 과학 전시회 가자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과학에 대한 뭐 그림 볼 때 기사 보고 과학에 대한 책은 이렇게 기회서 한번 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가 가는 대로 아이는 부모님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저도 두 딸을 키운 결혼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직 총각 같아요? 저도 두 딸을 키우는 아빠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저도. 저는 아이들한테 관계 안 했어요. 관계를 하면 안 돼. 놔두는 거 이렇게. 놔두되,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 살짝 터치하는 거예요. 자, 아이가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도우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세 번째는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봐요. 저는 모르지만 박지성이 축구에 이제 대성공을 했잖아요. 나는 모르겠지만 박지성은 아마도 어려서부터 나는 축구는 1인자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믿어요. 난 몰라요. 얘기는 안 해봤어요. 그렇게 믿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그렇게 자신을 믿도록 해줘야 돼요. 또 부모님도 아이를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건 봐요. 그 능력을 3배 이상의 힘을 가져오는 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 믿어지죠? 불안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어머님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1년에 수백 번씩 강연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내가 막 한 1000명, 2000명 뭐 이렇게요. 얼마나 많이 어떤 분은 제가 어제 이렇게 영재에 특강을 했어요. 어느 대학에서 했는데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요.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 공부해야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뭐 짜증, 애가 힘들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거꾸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 물어봤더니 한 엄마가 욕자 막 울어 이렇게. 너무 놀라가지고 막 이게 방송에서 큰일 날 뻔해서 내가 뭐 꼭 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이제 안정을 막 통곡을 해서 울어요.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왔어요. 내가 보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의미의 갈등이에요. 영재라고 그냥 엄마는 그냥 죽이다시피 하고, 아이는 그러니까, 그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응? 그게 이제 서로 믿지 않고, 내가 맞다, 네가 옳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믿어야 돼요. 아이를 믿고, 너는 이 능력이 있다고. 앞으로는 직업도 많고 그러니까요. 꼭 몇 가지 직업이 뭐 3만 몇 가지래잖아요. 근데 지금 경쟁이 치열한 이유가 몇 가지, 한 위에 30가지 가지고 경쟁을 한다잖아요. 공무원도 이번에 뭐 9급이 700 몇 대 이래요?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거 해봐야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의 특성이지만 그 특성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면 누가 믿어요? 믿는 건 행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표현이 방송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변덕 부리지 마세요. 일관성 있게 아이한테 신뢰를 주고 너는 그걸 잘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세요. 그러면 그 일에 흥미가 생겨요. 흥미가 생기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 그 부에 한 사람들은 아마 그 분야에 1인자가 된다는 얘기는 흥미가 있고 동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제발 아이의 특성을, 난 이제 반복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특성을 찾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게 여러분이 아이를 믿지 못할 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어.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이 용어가 좀 나쁜 용어를 좀 변덕스러운 엄마는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사람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람? 자, 남편 생각해요, 남편. 남편, 여기 또 저기 있는 시장들, 아내, 자식, 안타깝죠? 당연하죠. 저도 와이프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앞대로 아프고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편 생각 딱 그러는 게 돈 좀 더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아이 생각하면 어때요? 좀 더 어때요? 잘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극소의 현실성과 극대의 잠재 가능성이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현재 나타나는 건 항상 부족한 것이고 그러나 인간은 무한히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다. 자,
현재 누구도 현재의 그 모습에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사람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성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극대의 잠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봐요. 인간의 태어날 때 모습이 어땠죠? 아주 나약했죠. 그렇죠? 그러나 옆에 태어난 여타의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젖을 자기가 빨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3개월이 되면 어떤 현상을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봐요. 1년이 되면 말을 하죠. 말을 한다는 얘기는 사고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이 옆에 있는 유능한 태어날 때 유능한 송아지는 1년이 되면 뭐가 늘어요? 근육과 힘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인간은 현재는 부족하지만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구해요? 서광이 미치죠. 자, 시청하신 여러분 자녀는 지금 서광이 미치는 거예요. 현재는 부족하고 안타까운 같이 보이지만 내 아이는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히트비다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삶을 마감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뭐 40%, 50%, 60%, 10%. 누구도 nobody knows. 누구도 모르죠. 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심리학자는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 정도 되면 한 50% 개발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몰라요. 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개발했다고 생각해요? 모르죠.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 가능성이 저는 뭐 50%도 개발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살겠어요, 살아야.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인문학자로서 지금 퇴임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살아보니까 지금부터 사고가 발달되고 현상을 보는 방법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방법이 지금부터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다른 모습.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교도소 같은 데 강의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뭐냐면, 이렇게 인간은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을 보게 되면 오늘 가서 여러분에게 기대를 하게 되고, 아까 전번주에 말씀드린 기대를 하게 되고, 아이디어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고, 현재에 대한 부정을 하지 않게 되고, 현재 혹시 공부를 못할 망정, 공부를 잘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줄 때 아이는 칭찬을 듣게 되고, 칭찬은 성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인간은 무하고도 뭐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을 보고 우주라고 하잖아요, 우주. 여러분들 우주라는 걸 모르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시죠? 아시는 것처럼. 이 우주, 이 지구라는 거는, 예? 우주 속에서의, 아니, 누가 얘기한 거야. 우주 속에서의 지구 안에 있는, 뭐죠? 하나의 먼지 정도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런 얘기를 뭐, 저는 뭐 전혀 이제 물리학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와 같은 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이를 기대를 하고, 아이를 인정을 하고, 아이가 공부 못하는 너무 꾸중을 말한다. 자, 무한한 잠재 가능성 내 아이에 대한 희망을 갖자는 얘기.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좀 잘해요. 아시죠? 무슨 대회 가서 1등하고. 네, 잘하죠? 잘하니까 좋아요? 자, 보세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흥미는 낮아요. 봐요. 이건 1등, 공부는 1등인데요. 흥미는 상당히 낮아요. 이렇게. 중간 정도고요. 또 자기지도 학습은 더 밑에요, 또. 이게 뭐를 의미하는 얘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각자 이제 여기 이제 뭐 시청자분들 자기 자식을 생각해봐요. 좀 안타깝지 않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얘가. 흥미도 없고. 에? 무슨 얘기냐면, 내 아이들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기 주도적인 사고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TV 이렇게 보면 삼성과 애플과의 뭐 이렇게 소송 문제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너는 내 거를 갖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별게 아니죠. 그죠? 그 내용을 보면 별것도 아니더라. 처음에 출발점이 뭐, 모서리가 어떠니 뭐 그런 걸 내가 봐서 잘 몰라요.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은.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뭘 의미하냐면 너의 고유한 것이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한국의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일을 전파시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공부를 어떻게 하라는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의 자생력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뭘 만들어내는 내 아이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20세기를 뭐라 그래, 20세기를요? 정보화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정보화 시대라는 게 뭐냐면 무한한 정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1세기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뭐냐면 얼마나 나의 것이 있느냐, 자생화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뭐냐. 여러분 자녀를 자기주도 학습으로 키운다는 얘기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키운다라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생적인 아이로 키운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무엇이냐로 키운다는 얘기예요. 나의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는 남의 걸 베끼지 않고 나의 고유한 게 뭐냐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떤 방식이든지 창의라고 하든 어떤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아이의 특성이 뭐냐를 발견하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아이가 자생적인 아이로 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생적으로 아이로 큰다는 얘기는 그 분야의 1인자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내 아이의 모습은 현재 공부만 잘하는 그 아이가 아니고 예? 공부를 잘하더라도 공부를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자생적인 아이로 클 수 있는 그 도움은 여러분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인지향적 접수적인 교육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학습자가 학습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행복한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심각해요, 근데 오늘? 제가 원래 스타일이 좀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몰입을 좀 하는 스타일이 돼서. 자, 그러면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아이가 가는 길을 돕는 지혜로운 엄마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답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이가 가는 길을, 내 아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길을 터주게 되면 빌 게이츠 부럽지 않고 스티브 잡스 부럽지 않고 누구도 부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공부라는 거는 전주 걸 제가 말씀드린 진실한 시간을 투입하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안 되고 공부 못한 아이도 아니고 진실한 시간을 투입하라는 얘기를 제가 전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요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오실 때 여러분이 오지 않고 그냥 누가 시켜서 왔으면 혹시 시어머니가 시켜서 왔어요? 가보라고? 그럼 찡그리고 있을 텐데 뭐 여기 시청을 하신 분들이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누구든지 간에 온 이유가 동기가 있으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동기가 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동기가 없으면 행동으로 고해지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전번주에 공부에 대한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상에 앉아봐야 공부를 하는 게 행동이잖아요. 동기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안 해죠. 책상에 앉아있죠. 이렇게 엄마에 대한 불만만 부글부글하고 애들이 제일 만만한 게 엄마래요. 만만하다는 게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 가깝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마가 가깝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려움 있으면 엄마 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 있어 엄마 탓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에게 어떤 동기를 심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이고 몰입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자아를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엄마가 책상을 앉으려서 앉는 게 아니고 내가 책상에 앉을 때 긍정적인 자아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몰입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몰입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전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뭐를 해야 되냐면 칭찬을 할 때 아이는 긍정적인 자아를 갖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 아이는, 자, 보세요.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뭘 할 때 좋아해요? 그 다음에요. 아이를 내가 보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모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아이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에게 공부하라가 아니고 공부에 대한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자. 그죠? 그 다음에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봐요. 이 그림을 또 이렇게 그리지 말고 여행을 가든, 여행 갈 때 있잖아요. 왜, 여름 같은 때 이렇게 갈 때 얘기하는, 이제 모래사장을 거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철수야, 너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까? 이게 로드발 만드는 거지. 아이고, 너 몇 학년 때 뭐 하고, 무슨 대학 가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신뢰하라 이거예요. 저의 메시지는 수만 명 놓고 얘기해도 마지막 답은 학교를 신뢰하라. 아이들은 이런 악순환, 아이를 잠 안 재우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재워요. 안 재우면 학교에서 졸아요. 그죠? 그리고 시간적 방황을 하게 하지 말고 게임, 이렇게 악순환이 생겨요. 악순환이. 잠을 못 자면 학교에 졸고 짜증스럽고 방황,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학교는 신뢰하고 학교 속에 열 몇 시간을 자기 거로 만드는 사람이 꼭 돼야 돼요. 이제 공부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요. 좀 이제 해야 되면, 제가 아까 공부하는 척하고 공부하고는 다르죠? 공부하는 척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공부라는 건 핵심된 몇 가지를 알면 돼요. 뭐냐면, 참고서를 보더라도 하나는 완전히 알고 주위에 참고서를 봐야지. 참고서 10개 갖다 놓고 잠깐 보는 척 하는 거, 그거는 바로 공부가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우선 공부는 잘해야 되겠죠, 애가. 그죠?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3가지의 용어가 포함이 돼요. 첫째는 지식을 아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 지식을 알게 하기 위한 행동이 있죠. 동기가 있죠. 그리고 나면 3번째 뭐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이 3가지 요소를 제가 잘 설명을 할 테니까요. 보시면 좋아요. 얘 보면 어때요, 지금? 귀여워요? 참 긍정적이시네요. 근데, 귀엽건데 몸은 이렇고, 여기 또 여기 흉터가 있는 것 같고, 이런데 얼굴은 막잖아요. 근데 저 그림을 내가 왜 넣냐면, 내 아이들은 어느 상태에 있든지 항상 저렇게 웃는 얼굴을 만들어주자.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능력의 2배의 힘을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들 힘 없다가 왜 어느 순간에 바짝 좀 들리죠? 이런 적 있죠? 예? 이럴 때 있잖아요. 왜? 힘 없다가도 갑자기 힘이 생기는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그 화초를 많이 키우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싫어요. 허리 다친다고. 근데 무거운 것도 딱 들더니 이게 탁 들려요, 이게. 그게 이제 동기가 극대화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동기가 극대화됐다는 말은 뭐냐를 3가지로 설명할게요. 자, 아이가요.
내가 최고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좀. 네가 최고다. You can do. 그럼 아이는 엄마의 말을 믿지 않는 척 하면서도 너무나 행복해요. 그것도 주체 없이 하지 말고 필요할 때 you can do. 아, 너는 유능해. 그 말은 현재 하고 있는 능력을 2배로 향상시키는 힘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어머님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는 일에 좀 내재적 가치는 게 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죠. 하는 일을 중요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제 예부적인 칭찬 같은 건 외재적 가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수학을 하면 수학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이게 힘들어요, 이게요. 특히 그 어린 학생들에게는. 근데 그거는 뭐와 연결시키냐면 목표와 연결시키면 돼요. 목표. 이 일을 네가 잘하면 너의 미래에 무엇이 될 거라고 목표와 연결시키면 이 아이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자체가 흥미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가면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김연아 같은 경우는 물론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아마 하는 일에 나중에는 지금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아마. 그 자체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는 일 자체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게. 근데 원래는 이제 외재적인 가치에서 내재적인 가치로 옮기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제 칭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학을 하는 아이에게 공부하는 아이에게 수학을 잘해야 엄마가 칭찬해주고 뭐 컴퓨터 사주고 이러면 좋아할 텐데 하는데 그 이제 그 뒤에 가면 수학 자체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바뀌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내재적인 가치로 우리는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한 얘기지만 목표인데요. 목표는 먼 목표부터 아주 앞에 있는 목표까지를 세분화시켜야 돼요. 목표를 하면 안 돼요. 나는 옛날에 뭐 대통령이 되겠다? 어떤 분은 그래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재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목표, 일주일의 목표, 월 목표, 년 목표인데 그렇게 세분할 게 없이 이렇게 해요. 할 게 없이 목표를 세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자신이 하는 일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미래적인 막연한 목표를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한번 해볼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항상 어려움이 있고요. 목표를 실행한다는 얘기는 항상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젊은 날에 체중이 45kg 나가면서 이제 책을 몇 권 쓸 때 얼마나 저는 연구소에서 힘이 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현실적 목표를 세울 때 그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봐요. 대화를 하되 꿈 같은 목표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둬라.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 효능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하나씩 있는데 그 잘하는 거 할 때는 힘이 좀 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도 부과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목표를 아이가 세울 거냐의 문제부터는 좀 이제 아이를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요. 아까 제가 이제 전번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에빙하우스의 이 기억 곡선을요. 이 기억을 할 수 있는 망각곡, 이 밑에 건 망각곡선이고 위에는 이제 그건데요. 이거를 아마 잘 기억하고 가세요. 잘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팁을 드릴게요.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저거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이 요즘에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다 한다면 그 원인을 알겠죠? 시험 때만 되면 공부하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후에. 그부터 다 잃어버리는 후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날 공부를 해버리면 다 자기 거로 만들 수 있죠. 95%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예빙하우스의 유명한 망각 곡선이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오늘 이제 자녀들하고 얘기를 해봐요. 철수야, 이렇게 하면서 너 참 학교에서 힘들고 그런데 너 자율 시간이 다 있죠? 보이도 있잖아요. 자율 시간이 있으니까 너 자율 시간에 뭐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자율 시간에 하는 거 많고 막 애들 막 졸렸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별 얘기 다 할 거야 아마. 그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저 이제 네이버 같은 제 이름이 다 나오니까요. 예? 제 이름 안 찾아보고 왔다면서요? 이제 다 네이트에 다 나와 이렇게 뭐 수십만 건 나오니까 이분이 와서 오늘 강의를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너하고 꼭 얘기를 하라 하더라. 철수야, 오늘 공부한 게 내일이면 다 잃어버린대. 그게 사람의 머리래. 근데 네 반에 1등 하나 있지. 걔는 왜 공부 잘하는지 아냐? 그날 공부한 걸 그날 하니까 걔는 95% 알고 있으니까 시험 때 걔 놀지.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였으면 자기가 1등이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얘기하면 얘가 뭐 깨달음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이제 하면 4, 5시면 끝나지 않을까요? 아마 잘 모르지만 6시면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날 거예요 이제. 6시쯤 되면 정확한 몰라요 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율시간으로 이제 들어가서 상당히 오래 하는데 그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니까 별걸 다, 어때서는 자기도 하고 어때서는 뭐 하는데 그 시간에 배운 거를 정리하는 애는 바로 예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완벽히 자기 거로 만들어요. 완벽히 자기 거로 만든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시험 때 가면 조금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을 잘 보죠. 제가 선생님들 강의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를 들어 이제 과학 선생님이 계신 과학 선생님 그 학급에서 가장 공부 못하는 아이 지금까지 성적이 평균한 과학에 대해서 한 3, 40점 아이의 기억을 하십시오 하면 이제 기억을 할까 이렇게요? 선생님, 걔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과학 배운 거를 그날 반드시 자기 거로 만든다고 하면 다음 중간고사에는 몇 점 맞을 것처럼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은 뭐 80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90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 답이에요. 그날 공부한 거를 그날 만들었다는 얘기는 95%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한 것처럼 공부 잘하는 아이들 좀 얌체 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방법이 있는 거지 특별히 잘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예빙하우스 유명한 심리학자가 연구. 봐요. 그날 공부 그날 정리하고 그리고 3가지의 중요한 노트를 정리할 뿐. 첫째가 뭐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요하다고 한 거를 정리하는 카드. 카드라는 게 꼭 뭐 좋은 카드가 이렇게 뭐 메모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거에 이렇게 정리하는 카드. 예?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시험에 난다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리하는 그런 카드. 그래서 3가지 카드의 공부 카드가 그걸 어느 때 하느냐. 자율 시간에 하는 거예요. 자율학습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건 봐요. 시간이 많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날 공부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시간이 전혀 안 들어요. 오래 안 들어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간단히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나서 샤워 탁 하고 자고 나면 그럼 이제 좀 성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일찍 학교 가서 그냥 카드 한 거 한번 정리하고 이게 바로 공부인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공부를 못하라고 잘할 것 같죠?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하면 어떻게 못해요? 못해라고 돼지말이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도 잘하죠.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그럼 공부가 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부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한 거를 뭐죠? 정리하고 외우는 거 공부잖아요. 아, 공부라는 게 뭐예요? 책상에 앉아있는 공부가 아니죠. 그냥 한번 외워보는 거. 그러니까 낮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자율학습 시간에 한번 정리해보는 거. 그게 공부인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게 공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한번 확인해보는 거, 이렇게. 확인해보고, 또 과학 걸 확인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거 배운 거와 뒤에 배운 걸 연결시켜보는 거. 공부 기억하고, 그 전에 배운 연결시켜보고, 제가 확인. 이게 공부지. 별거 있겠어요, 공부라는 게.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자율학습 시간이 많잖아요. 길잖아요. 물론 이제 바빠요. 그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학원에 가면 학원 공부도 해야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주도적으로 그날 공부한 거를 하라 이러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꼭 들으세요, 이거요.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자기 주도적인 그 시간이 매일 3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공부한 거 말고 자기가 재정리하는 3시간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중학생일 경우에는 2시간, 초등학생은 1시간 반 정도 해야 걔는 공부를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다시 한번 시연하고 점검하고 정교하는 거예요. 어렵게 없이 과거에 배운 걸 정리하고 연결시키고 새로 배운 걸 기억하고 확인. 이게 공부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언제 하느냐? 바로 그날 배운 거를 그날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공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재밌죠? 공부 너무 쉽죠? 아, 공부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공부처럼. 그러니까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막연한 건 공부가 아닌 거예요. 아까 전문적으로 얘기했죠. 계획을 세우는 거, 습관을 키우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는 당연히 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낮엔 주무시고 밤에는 게임하고 있죠? 자, 저러면 안 되죠. 아무리 얘기를 많이 들었더라도, 아무리 많이 기억하더라도, 엄마하고 아무리 약속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그죠? 자, 행동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별게 아니죠. 자,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사람에겐. 이 시사점 맞아요? 그럼 잘하시네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죠?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거냐. 이게 바로 공부인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잠을 자지 말라, 나가 놀지 말라, 책상에 앉아 있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거 하더라도 공부 시간만은 자기 거로 만드는 그 아이가 공부 잘한다는 거예요.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저는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이런 걸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전번주에 얘기한 대로 제가 이랬잖아요. 누가 성적이 나쁘기를 기대하냐, 이게 누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누가 머리가 나쁘냐, 이거예요. 이게 다 안 해요. 어? 중요한 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의 방법이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고, 자기 나름대로 보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몇 학년이 됐고 몇 학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공부라는 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 답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습관화하자. 그리고 자율시간은 나의 시간이다. 물론 다른 공부도 있겠지만 그날 공부한 6과목의 과목이면 6과목, 8개 과목을 다 자기 거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고등학생인 경우는 3시간, 중학생인 경우에는 2시간 정도 내지 초등학생 1시간 반을 보내야 된다. 그래야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해라고 고사를 치러도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 자,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노력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노력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의 눈을 피하는 노력은 안 돼요. 선생님의 눈을 피하는 노력은 안 돼요. 학원 선생님의 눈을 피하는 노력은 안 되고, 노력이라는 건 진실하게 시간을 투입하는, 그게 노력인 거예요. 10시간을 앉았던 20시간 앉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진실하게 시간을 나의 거로 만들기 위해서 투입을 했느냐. 그럴 때 그게 바로 노력인 거예요. 노력은 어느 경우도 열매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경우는 열매가 없지만 노력한 사람의 그 열매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아이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꼭 부탁을 할게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대구까지 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몇 가지 제가 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정리를 하면 현재 많은 아이들은 공부라는 망상에 빠져 있고 공부라는 잠에 취해 있어요. 이렇게 그냥 공부해야 돼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공부라는 거는 자기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공부는 공부의 그 자체가 아니라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에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진실하게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가 적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기의 동기를 자기가 만들면서 동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좀 제가 재미나게 생각하는데요. 자기의 목표를 세웠으면 엄마, 아빠에게 얘기를 하라 그러세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책망하지 마세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스스로 세워서 스스로 실천 안 하면 그냥 말아버리는데 주위한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실천하고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엄마의 지혜가 필요한, 또, 그 다음에 또 실천 안 했다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면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 시청자 여러분, 아이는 현재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그 수준을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수준을 지켜라. 거기서부터 출발하라. 그게, 그럴 때 내부에 있는 공부에 대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거를 시작을 하다 보면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포기해버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천천히 현재의 위치를 자기가 지키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매일 있잖아요. 매일. 예? 매일 잠재력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매일 자기는 할 수 있다는 말을 좀 이렇게 거울에 자암시하는 거 있죠. 이렇게 말을 좀 하고 자라라 이렇게. 예? 왜냐하면 하루 생활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신감 있다는 얘기를 스스로 얘기하고 하면서 저는 봐요. 이거를 얘기한 사람의 지금 반복된 계속 얘기 중에 핵심적인 얘기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고 자기가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감을 깨워야 돼요. 아이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때로는 자신감을 갖는 그런 식의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마지막인데 거울을 보는 거 있죠. 거울 우리가 이뻐서 보는 경우에 여러분들 거울 몇 번 봐요, 하루에? 많이 보죠? 수십 번 볼 것 같은데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칭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갈 때, 여러분들 거울이 크잖아요. 이렇게 크면. 이거 봐요. 여자가 못생긴,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못생긴 여자도 거울을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하면 어느 순간에 예뻐진다는 거예요. 뭐 이거 공부도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잘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응? 자. 우리는 공부를 하다 보면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아빠가 밤늦게 술 드시고 오라서, 야, 철수야, 공부 잘하니 하는 그런 거라든지, 엄마의 히스테리든지, 뭐, 동생의 뭐든지, 그런 게 있어요, 어디나. 없는 게 이상해. 없는 사람 들어가요. 이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럴 때, 그거를 하나하나 써가지고 정리하도록 좀 해보세요.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아버지의 너무 욕심인가? 엄마의 지나친 잔소리인가? 과연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책상 정리부터 딱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요.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하라는 얘기는 늦으면 것보다 할 거와 안 할 걸 이렇게 구분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천천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에 방해하는 거를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러 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은 경우에 현재 고등학교 자기가 등급에 있죠, 등급을 막연하게 이렇게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걸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1.5등급, 뭐 3.1등급 이렇게 한 등급 올라가기 어려워도 이건 이제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요. 한 등급 올라가는 건 이거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현재 5등급인데 1등급 가겠다라고 막연하게 하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목표를 아주 이건 목표에 대한 등급을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 이게 한 등급인데 요거를 10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해 볼 때 이제 수학이 이제 2등급인데 2.1등급 정도 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자암실하면서 어디에 있던지가 문제 아니라 공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공부를 하고자 할 때 공부가 되는 거고 시간 자기가 하는 거야. 할 때 공부가 되는 거야. 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 어느 경우도 안 되는 거예요. 등급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체크하고 그리고 때로는 엄마한테 하면서 엄마 내가 볼 때 내가 3등급 했는데 요즘 보니까 3.2등급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엄마 이거 바보 자식 3.2등급 어딨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좀 향상주고 있구나. 상상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제가 2주에 걸쳐 쭉 얘기했는데요. 두 번째,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앞에 보이는 내 아이, 안타깝고 부족하지만 내 아이는 굉장히 뛰어날 수 있다. 내 남편이 현재 돈은 못 벌어오지만 많이 벌어볼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은 잠재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를 통해서 아이를 받아들이자. 그죠? 그리고 공부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대단한, 제가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21세기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21세기 주인이라는 자생적인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게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한 거예요. 잘하는 일을 부모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일관성 있게 평생 그걸 하니까 지금 뭐 얼마나 그 사람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도 그렇게 어느 분야의 1인자가 되는 걸 기대하면서 아이를 특성을 찾았으면 환경을 키우자 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21세기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어느 분야가 굉장히 많죠. 그죠? 탑 5%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잘하는 걸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일을 하면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도움을 준 여러분이 되기를 꼭 부탁을 하면서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칭찬하자. 자신감을 가지자. 부모님의 지혜를 갖자. 그리고 내 아이는 현재 못하지만 잠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똑 부러지게 자란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꼭 부탁하고요. 경청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